안녕하세요. 소리를 담는 책장의 소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명화로 보는 음악동화 윌리엄 텔인데요. 스위스를 지배하는 오스트리아에 저항하여 끝까지 싸운 윌리엄 텔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스위스의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멜크탈이 아들 아르놀로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제 준비를 멈추고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오, 멜크탈 어르신 와주셨군요. 윌리엄 텔은 아들 제미와 함께 멜크탈에게 인사를 했어요. 윌리엄 텔의 아내인 에드비제는 멜크탈에게 축제에서 결혼식을 올릴 세 쌍의 부부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윌리엄 텔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어르신,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랑 신부에게도 오스트리아의 나라를 빼앗겨 슬픔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 될 겁니다. 윌리엄 텔 자네까지 그렇게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구먼. 좋네, 기꺼이 하도록 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멜크탈의 승낙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한낮이 되자 햇살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어르신, 날도 더운데 저희 집에 가서 잠깐 쉬세요. 그렇게 하세요. 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이라도요. 네? 윌리엄 텔과 제미가 멜크탈에게 말했어요. 그거 고마운 일로군. 그럼세. 앞서가는 윌리엄 텔 부자를 보며 멜크탈은 아르놀도에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르놀도, 사이좋은 윌리엄 텔 부자를 보니 참으로 기분이 좋구나. 너도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니? 그래야겠지요, 아버지. 사실 아르놀루는 이미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연히 아르놀도가 눈사태 속에서 구해주었던 마틸데라는 아가씨였지요. 그런데 마틸데는 스위스를 지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공주이자 오스트리아 총독 게를러의 여동생이었어요. 스위스 사람인 아르놀도에게 마틸데는 적이나 다름없었어요. 나의 여인 마틸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나라도, 명예도 다 버릴 수 있어. 얼마 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게슬러가 무리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양이로군. 그렇다면 마틸데도 함께 있겠지? 아르놀도는 마틸데를 만나기 위해 산속으로 발길을 돌리다가 마침 집에서 나오던 윌리엄 텔과 마주쳤어요. 아르놀도, 곧 축제가 시작될 텐데 어디에 가려고? 그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니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내게 말해보게. 아닙니다. 내가 오스트리아 공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아르놀도는 불안한 눈빛을 보였어요. 윌리엄 텔은 아르놀도의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자네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라를 버리는 일이라면 당장 그만두게. 우리는 곧 오스트리아와 결투를 벌이게 될 거야. 자네도 함께하겠지? 물론입니다. 아르놀도는 할 수 없이 대답했어요.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멜크탈의 주례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흥겨워했지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나팔 소리가 들리자 아르놀도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틸데를 만날 공리에 여념이 없던 아르놀도는 스그머니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아르놀도가 또 어딜 가는 거지? 눈치 빠른 윌리엄 텔은 조용히 아르놀도를 뒤쫓아갔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른 뒤 축제는 점점 무르익었어요.
마침 활쏘기 대회에서 우승한 재미가 상으로 황소를 받고 기뻐할 때였어요. 양치기 로이톨도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마을을 향해 달려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게슬러의 부하 중 하나가 제 딸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그놈과 싸움이 붙어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자 게슬러의 병사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호수 너머로 건너가게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던 어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안 될 말이네. 물살이 세서 배를 띄울 수 없네.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때 아르노도를 뒤따라갔던 윌리엄 텔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로이톨도는 윌리엄 텔을 붙잡고 다시 애원했어요. 오, 용감한 윌리엄 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멀리서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윌리엄 텔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내가 당신을 돕겠소. 윌리엄 텔은 로이톨도를 배에 태우고 노를 저었어요. 배는 거센 물살과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호수 건너편에 무사히 다다랐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게슬러의 부하인 로돌프가 마을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누가 양치기를 숨겼지? 대체 누구야? 마을 사람들은 겁이 질렀지만 메그탈만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비겁한 당신들의 협박에 절대 답하지 않을 것이요. 뭐라고? 저자가 숨겨둔 것이 분명하다. 당장 잡아가두어라. 병사들이 멜크타를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 데려갔어요. 분이 풀리지 않은 로도포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이 마을을 당장 불태워버려라.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은 까맣게 모른 채 아르노도는 숲속에서 마틸데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 사랑 마틸데, 우리의 사랑에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네요. 아르놀도 전쟁터로 나가 오스트리아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주세요. 당신이 승리를 거둔다면 저와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마틸데의 부착은 아르놀도에게 가문과 나라를 배신하라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아르놀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승리를 하여 당신을 맞이하러 가도록 할게요. 그때 풀숲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누군가 오고 있어요. 저는 돌아가야겠어요. 마틸데는 아르놀도와 새벽에 성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황급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곧이어 윌리엄 텔과 그의 친구 발터가 숲속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윌리엄 텔은 서둘러 가는 마틸데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두 사람을 발견한 아르놀도는 황급히 아는 척을 했어요. 윌리엄 텔, 발터, 여긴 어쩐 일이신가요?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군. 자네가 마틸데 공주와 만나고 있었다니. 맞아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오스트리아를 위해 전쟁터에도 나갈 겁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발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윌리엄 텔이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말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게슬러의 부하들이 온 마을을 불태우고 한 노인을 문참히 죽였어. 노인은 죽어가며 자네의 이름을 불렀지. 제 이름을요? 그 노인이 대체 누굽니까? 두 사람의 안타까운 표정을 읽은 아르놀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제 아버지인가요? 그렇다네. 아, 이럴 수가. 내가 마틸데와 만나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모두 내 잘못이야. 큰 충격을 받은 아르노도는 그 자리에 주저말고 맞았어요. 한참 동안은 울부짖던 아르노도는 힘없이 말했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죽겠어요. 아르놀도 그것이 진정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윌리엄 텔은 아르놀드를 향해 엄숙하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복수. 복수라고요? 그때 스위스를 대표하는 운터발덴, 우리, 슈비츠 세 지역의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게슬러와 오스트리아의 야마스러운 행동에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 오스트리아와 싸웁시다. 윌리엄 텔이 나서서 물었어요. 스위스 해방을 위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싸우겠소? 세 지역의 주민들은 힘찬 함성으로 동맹의 의지를 나타냈어요. 아르노도도 주먹을 꽉 쥐고 울분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저도 함께 하겠어요.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겠어요. 전투를 준비합시다. 윌리엄 텔, 발터, 아르노도와 세 지역의 주민들은 불꽃이 높이 타오를 때 함께 게슬러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새벽이 되어 아르노도는 마틸데와 만나기로 한 성당으로 갔어요. 아르노도 와주었군요. 마틸데!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게슬러의 부하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끔찍한 짓을. 불쌍한 아르놀도. 아르놀도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오스트리아와 전투를 벌일 겁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지 말고 제발 도망치세요. 네? 마틸데는 불안한 마음에 아르놀도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아르놀도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 결심은 바꿀 수 없어요. 마틸데는 아르놀도의 뺨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아르놀도는 영원히 오스트리아를 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제 우리 사랑도 끝이구나.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갈림길에서 헤어졌어요. 스위스 알트로프트의 광장 한쪽에는 게를러의 관사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게를러의 병사들이 광장 한가운데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끝에 모자를 걸었어요. 게슬러의 부하 루도프가 스위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올해가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제배한 지 100년째 되는 해다. 너희를 보호해주는 오스트리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광장을 지날 때마다 게슬러 총독님의 모자에 절을 하여 총독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명이다.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스위스 사람들은 겁에 질러 하는 수 없이 모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게슬러는 관사 밖으로 나와 스위스 사람들이 자신의 모자에 절을 하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때 병사들이 밧줄로 꽁꽁 묶은 윌리엄 텔을 게슬러 앞에 끌고 왔어요. 총독님, 이자가 모자에 절하라는 총독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나는 옳지 않은 것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소. 윌리엄 텔이 눈을 부릅뜨고 게슬러를 쳐다보았어요. 루돌프는 윌리엄 텔에 대해 고에 바쳤지요. 이자가 바로 양치기를 달아나게 한 윌리엄 텔입니다. 이 지방에서 활쏘기가 뛰어난 자로 유명합니다. 게슬러는 화가 머리끝까지나 소리쳤어요. 저 반역자를 당장 사형에 처하라. 윌리엄 텔은 병사들에게 끌려가면서 외쳤어요. 재미, 산꼭대기의 봉화대에 꼭 불을 붙여야 한다. 아들 재미는 게슬러를 향해 부르짖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재미를 본 게슬러는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 윌리엄 텔에게 건네었어요. 이 사과를 네 아들의 머리 위에 놓고 화살로 맞힌다면 살려주마. 어떻게 그런 끔찍한 명을 내릴 수 있어? 윌리엄 텔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럼 할 수 없군. 네 아들을 죽이는 수밖에. 모여있던 스위스 사람들은
게슬러의 잔인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병사들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제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실력을 믿어요. 부디 아버지의 활솜씨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제미는 나무 아래에 서서 머리에 사과를 올렸어요. 윌리엄 텔은 하는 수 없이 화살을 사과에 겨냥하며 기도했어요. 아들아,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드는 것을 볼 수 없도록 높은 하늘을 보아라. 드디어 화살대에서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갔어요.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차마 볼 용기가 없어 눈을 질끈 감았지요. 화살이 꽂히고 모두도 눈을 떴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맞췄다! 맞췄어! 화살이 정확히 사과의 한가운데를 맞췄어! 순간 게슬러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놈이 사과를 맞힐 줄이야. 윌리엄 텔은 제미에게 달려갔어요. 무사하구나, 우리 아들. 윌리엄 텔과 제미는 서로를 힘껏 끼워놨어요. 그때 윌리엄 텔의 옷에서 화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저 화살은 뭐지? 게슬러가 화살을 주워들며 이마를 찡그렸어요. 윌리엄 텔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내가 실패해 제미를 맞췄을 경우 당신을 쏘기 위해 숨겨두었던 것이요. 뭐라고? 당장 이들을 잡아라! 그때 마틸데가 나서서 제미에게 달려드는 병사들을 가로막았어요. 총독님, 제미는 너무 어려요. 동생인 제 얼굴을 봐서라도 제미만은 살려주세요. 마틸데의 간곡한 부탁에 게슬러는 제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아르누도는 아직도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집안에 홀로 쓸쓸히 앉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이 집이 이제는 나를 슬프기만 하는구나. 아버지께선 돌아가시고 마틸데와도 헤어졌으니. 그때 어디선가 함성이 들려왔어요. 아르누도가 집 밖으로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윌리엄 텔이 잡혀갔소. 그를 구해내고 전투를 시작해야 해요. 호숫가 창고에 아버지와 윌리엄 텔이 준비해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웁시다. 아르누도와 사람들은 곧장 창고로 가서 창과 칼을 챙겨들었어요. 게슬러를 처벌하러 갑시다. 싸우자! 이기자! 아르누도는 힘차게 앞으로 나섰어요.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아르누도의 뒤를 따랐어요. 윌리엄 텔과 제미의 소식에 윌리엄 텔이 아내인 에드비제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그때 기적처럼 제미의 목소리가 집 밖에서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미의 목소리에 에드비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틸데가 제미를 무사히 집에 데려다 준 것이었어요. 우리 제미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윌리엄 텔은 지금쯤 게슬러 일행과 함께 호수를 건너고 있을 거예요. 호수라고요? 폭풍이 심해 물살이 무척 거셀 텐데. 그때 제미가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오른 듯이 말했어요. 참! 신호를 보내야 해요. 봉화대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 대신 이 집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불길을 본 모든 사람들이 게슬러에게 맞서 싸우고 아버지를 구해낼 거예요. 저도 윌리엄 텔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도울게요. 마틸데도 제미와 에드비제 곁에 남아서 함께할 뜻을 보였어요. 제미는 아버지의 무기를 챙긴 뒤 장작불을 가져와 집에 불을 지폈어요. 불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활활 타올랐지요. 한편 호수 건너에 있는 성에 윌리엄 텔을 가두기 위해 배를 타고 갔던 게슬러 일행은 폭풍이 거세지자 노련한 윌리엄 텔에게 노를 젓게 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노래졌던 윌리엄 텔은 배를 호숫가에 대고 재빨리 뛰어내린 다음 게슬러 일행이 미처 손 쓰기도 전에 배를 호슬로 밀어버렸어요. 윌리엄 텔이 걱정되어 호숫가에 나와 있던 제미와 에드비제는 윌리엄 텔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어요. 여보, 무사하셨군요. 아버지, 활과 화살을 챙겨왔어요. 멀어져가는 배 위에서 게슬러가 바락바락 악을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게슬러, 너를 순순히 보낼 것 같으냐? 스위스는 해방될 것이다. 윌리엄 텔은 게슬러를 향해 있는 힘껏 화살을 쏘았어요. 으악! 화살은 거센 바람을 뚫고 게슬러에게 명중했어요. 제미가 불에 붙인 불길을 보고 달려온 새 지역의 스위스 연합군에게 윌리엄 텔은 게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게슬러가 죽었다! 연합군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윌리엄 텔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게슬러는 죽었지만 아직 오스트리아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르놀도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 병사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어요. 아, 아르놀도, 자네가 마침내 해냈군. 윌리엄 텔과 아르놀도는 감격에 겨워 악수를 나누었어요.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가시고 태양이 밝게 빛났어요.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손으로 되찾았다.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해방이야. 사람들은 모두 얼싸안고 춤을 추며 진짜 축제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까지 명화로 보는 음악동화 윌리엄 텔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